그거까지 안 줘요. 그것도 못 마시는 거면. 자, 얘들아, 약국이. 요거 디귿을 지금 그래프로 풀었는데 식으로도 한번 다시 정리해줄게. 이해 안 되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래프로 풀었을 때 9-k가 마이너스 3인데 그냥 요거 풀자면 어차피 뭐 1차 부등식이고 경계만 따면 되잖아요. 9-k가 3이 되려면 k가 몇이야? 6이죠. 9-k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k가 10이죠. 그러니까 6부터 10까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6부터 10이고 쌤이 이걸 정수 조건으로 읽었는데 자연수 조건이네. 자연수 조건이면은 혹시 요거 했을 때 안 되는 값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k 확실히 이렇게 판단을 하고 보니까 6부터 10까지 자연수 개수 몇 개야? 5개 맞죠? 그래서 디귿 맞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걸 이제 식으로 푼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식으로 푼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 fx 식을 알고 있으니까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x제곱 더하기 3은 9-k 정리해서 x 4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k-6은 0이 되는데 얘가 내실근을 가질 조건인 거야. 얘가 내실근을 가지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음이 아닌 실근으로만 가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치환을 해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k-6은 0으로 바꿨을 때 얘가 음이 아닌 두 실근을 가져야 하므로 첫 번째 두 근의 합인 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근데 이미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인 k-6 너도 0보다 커야 되는데 0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같아도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별식 써주면 짝판을 써주면 9-k 플러스 6인가요? 잠깐만 9 빼기 k 플러스 6 그럼 뭐야? 15 6이 아닌가? 축이 2점. 어? 진짜 4점이다. 잘못했었네. 4, 4 여기도 4 어쩐지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여기가 4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k 그러니까 10-k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중근이어도 되니까 같다라고 해서 정리해 주시면 k가 10 이하이면서 여기서는 6 이상이 돼서 6부터 10까지 5개다. 이렇게 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너네는 아직까지는 요게 조금 더 익숙하겠지? 보기차 방정 실근의 조건으로 접근하는 게. 그렇게 해서 어쨌든 5개. 로 만족하는 K값, 자연수의 K값 5개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7번까지 같이 해봤어요. 첫 번째 유형보다는 이게 조금 더 쉬웠죠? 자, 그 다음에 문제수 적은 거 순으로 한다고 해서 그 마지막 유형을 조금 먼저 할 건데요. 21번부터 나와요. 그거 네. X가 3보다 큰거 아니에요? 어떤 네. 니은 여기서 아까 그 범위 완전 반대하는데 그거 완전 큰 것만 돼요. 이보다 작은 것만 되냐고? 그러네요. 그러네. 2보다 작은 쪽만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gx가 얘가 더 위인 쪽이 여긴 위에 있는데 여기도 밑에 있고 여기도 밑에 있네요. 땡큐. 그래서 요거 회를 정리하면 x가 2 이하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 2랑 3 사이가 아니니까 틀렸다라는 건 똑같아요. 땡큐. 정리가 되셨으면 패턴 4로 가겠습니다. 패턴 4는 저번 부스터 교재에서 우리 기출로 나온 것도 예전에 같이 봤었어요. 네, 요거를 최대한 비슷한 문제를 많이 가져왔는데 얘는 두 함수 f와 g 사이에 들어가는 직선의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근데 이제 요게 기본적으로 항상성립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 건데 항상성립이 아닌 조건 문제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런 문제들은 너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얘부터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f와 g의 관계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f랑 g가 접할 수도 있고 뭐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그 G를 아까처럼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한다고 하면 먼저 자, F가 이렇게 있고 아니 반대로 G가 이렇게 있고 F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F보다 직선이 크고 직선보다 G가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 라고 했을 때 직선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 라고 생각해보면 일단은 F랑 G 중엔 G가 항상 더 위에 있거나 같은 거 맞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직선을 막 이런 식으로 막 중간에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 노란색보다 위에 있는데 주황색보다 항상 밑에 있지가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러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 교점을 접하면서 지나는, 동시에 접하는 이런 상황으로밖에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케이스 1은 요거 이제 항상 성립이 가능합니다. 항상 성립이 가능하고요. 케이스 3을 먼저 해보자면 케이스 3은 뭐냐면 F가 있고 G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야. 떨어져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프린트는 한 가지만 나눴어. 만약에 여기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기울기가 일정할 수 있어요. 아니, 잠깐 두 가지 다 있다 생각해보니까. 기울기 값이 일정하다면 만약에 그 기울기가 1 정도 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접할 때랑 요렇게 접할 때가 있겠지. 그치? 기울기가 일정하다. 즉 m 값이 일정하다면 그럼 우리가 n의 값을 이때를 최대로 잡아주면 되겠고 이때를 최소로 잡아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 사이에 n이 왔다 갔다 해도 다 요 부등식을 항상 성립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소연이 이해되고 있니? 근데 기울기가 일정한 게 아니라 점이 일정할 때가 있어. 점이 일정. 어떤 한 점에 고정이 돼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요렇게 그래프가 있고 요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만약에 고정된 점이 요런 점이 이제 고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요 관계식을 항상 만족시키려면 최대한 높이 올라갔을 때는 요렇게 접할 때겠고 맞아요? 최대한 밑으로 내려간다면 요렇게 접할 때가 있겠지. 그러면 이때가 뭐야? m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 이때가 뭐야? m의 최소값이 되겠죠.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 상황 이해되니? 소연이 보고 있니? 진짜 보고 있는 거 맞지? 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오히려 까다로운 부분이 두 점에서 만날 때야.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애초에 항상 성립시킬 수는 없어. 그래서 이거는 딱 유형으로 정리하기 되게 애매한데 결국 얘도 어디서 뭔가 일이 일어나냐면 이 교점을 기준으로 무언가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얘는 약간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일단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생각을 해봤을 때 걔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만 조금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귀납적 많이 반대하는 거지. 연역적이라고 하는데 가정에서 차근차근 나가는 거라고 하는데 얘는 약간 좀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결과론적으로 두 교점을 지나게 그렸을 때 걔가 조건을 만족하는지 그리고 그게 유일한지도 원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결국엔 이거야. 접할 때 뭔 일이 일어난다. 혹은 이제 교점에서 뭔 일이 일어난다. 여기도 결국은 다 접할 때 뭔가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건데 이 접한다라는 거에 대한 해석을 너네가 판별식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대표 문제로는 21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1번을 보시면요. x제곱 2x 플3 mx 플러스 n x제곱 6x 플러스 5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그랬을 때 이걸 어차피 세 개를 동시에 못 봐. 무조건 우린 뭐랑 뭐부터 보냐면 첫 번째 식이랑 마지막 식의 관계성을 먼저 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네를 갖다가 넣고 옆으로 이항을 시켰을 때 나오는 식을 한번 관찰해 보면 2x제곱 4x 플러스 2가 나오고요. 요거 2로 묶으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얘를 f라고 하고 얘를 g라고 했을 때 단순히 접한다 해서 끝이 아니야.
어디 접한다? x가 몇일 때? 마일일 때 접한다. 그치? 그치? 자, 그럼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돼요.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상황 이해가 조금 더 편하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F를 파란색으로 그릴 건데, 자, F는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으로 F를 그렸어. 자, 이거 사실 축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는데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살짝 참고 삼아서 축이 1이에요. 자, 얘는 축이 얼마죠? 마3이지. 근데 얘랑 접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려야 될까? 얘를 무슨 색으로 할까? 주황색으로 할까? 얘가 축이 마3이니까 이렇게 접하는 거야? 이렇게 접하는 거야? 왼쪽에 접하는 거죠? 그쵸? 요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요 접하는 요 점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사실 뭐 축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 그냥 위치 파악하는 용도인 거야. 그랬을 때 이때 mx 플러스는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어? 이 두 직선에 공통으로 접하면서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야 요 부등식을 항상 만족을 시킨다는 거야. 자, 근데 너네가 이거를 갖다가 이거 우리 중간고사 대비할 때 쌤이 얘기했었어. 너네가 이걸 어떻게 풀어도 힘들었냐면 mx 플러스에 넘겨서 판별식은 0, mx 플러스에 넘겨서 판별식은 0 해가지고 뭐 했어? 연립했단 말이야. mn 가지고. 그게 아니야. 너네가 얘를 써먹어야 돼. 얘랑 얘도 어디서 접해? 마이너스 접하지. 그러면 얘랑 너네가 식을 같다라고 놨을 때 어떤 거냐고? x제곱 더하기 6-mx 더하기 5-n을 했을 때도 중근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돼야 돼? x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6-m은 몇이 돼야 되고 2가 돼야 되고 5-n은 몇이 돼야 되고 1이 돼야 되고 라고 하시면 판별식 2번 써서 연방이 아니고 너네가 중근을 이용해서 식을 한 번에 찾아줄 수가 있는 거죠. 왼쪽이랑 같다고 놓을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m값은 4, n값도 4. 문제에서 n 플러스 n을 시켰기 때문에 8하고 마무리하시면 답이 1번인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유형마다 이 세 가지 그림이 다 나올 거예요. 너네가 풀어보면서 각각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파악을 하시고 일단 제일 먼저는 항상 얘랑 얘의 관계를 파악해서 그 다음 거를 한번 해보셔라. 요것도 좀 할만한 유형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뒤엔 다 했냐? 맨 뒤에 했어? 그 어제 후반 26번인가 요거 내가 어쩌어 26칠 해봐. 여기다가 놨지. 너 설명 안 들었지? 설명할 때도 문제풀이 있었지? 저거 너가 지금 못 푼 게 밑에 두 개거든. 저 기울, 그러니까 K 3번 여기 내가 오늘 졸라 열심히 정리했으니까 지금 요거를 그림 그리면서 설명할 거야. 요 1, 2, 3 써놓으면 더 좋지.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이걸 이제 식으로 푼다고 하면 여기서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굳이 이렇게 내려서 얘도 항상 성립이고 얘도 항상 성립이지. 일단 뭐가 식으로 푸는 거. 그래서 얘를 푸는데 얘가 항상 성립하는 거야. 옆으로 넘겨서 x제곱 더하기 n-2 x 더하기 n-3이 0 이상이 항상이니까 판별식을 써서 0 이하 쓰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요거를 먼저 쓰고 있어. x제곱 더하기 6-m x 5-n이 요게 또 항상이니까 여기서도 판별식 써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럼 요거로 풀 수 있겠지. 그래서 요거로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찾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쌤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쨌든 내신만 생각했을 때는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지만 결국 나중에 수능까지 생각했을 때 그래프에 의한 해석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어려우면 일단 이거 연습해봅시다. 근데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할수록 그래프 접근이 훨씬 성역을 시간 걸려요. 어쨌든 아니 그래프 설명하세요. 자, 그래프로 설명하자면 요거 두 개의 교점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 개를 갖다가 볼게요. 그래서 F는 G를 구하겠어. F는 G를 푸는 문제가 이거 올릴 거예요. 이게 교점을 찾는 식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최고 넘겨서 풀어. 그래서 이제 요거랑 요거에서 그냥 요렇게 넘기게 최고차 양수인 게 좋으니까 넘기게 됩니다. 2x고 4x 플러스 2는 0 나오면서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말이 F는 G를 풀어서 마이너스 1이 중근으로 나오잖아. 얘네들이 뭐한다? 접한다. 어디서 접한다? x는 마인 s에 접한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 둘이 그렇게 볼 건데 아래로 볼록인 식은 이렇게 이제 되고 이렇게 위로 볼록인 식은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가 접하는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랑 얘 사이에 뭘 그려요? 직선을 그려잖아요. 이 둘 사이에 껴있는 직선은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이 mx 플러스 n과 얘도 그러니까 이제 얘가 f, 얘가 g고 얘가 h라고 했을 때 f랑 h도 어디서 적대? 마이너스 h랑 g도 어디서 적대? 마이너스 파세.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중간고사 대비하면 다 어떻게 보냐면 넘겨서 판별식은 0, 넘겨서 판별식은 0 한 거야. 예전에 요 관계를 몰랐을 때는 x가 뭐죠? 요 두 식에서 판별식은 0과 판별식은 0. 요거 연방을 푸는 거야. 예전에. 근데 쌤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얘랑 얘도 어디서 접한다? 마이너스 접한다. 그 말은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5는 mx 플러스 n을 옆으로 넘겼을 때 마이를 중근으로 받는 식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마이를 중근으로 받는 식이 뭐야? x제곱 2x 플러스 1이지. 옆으로 넘겼을 때 얘가 되면 n은 4, n도 4. 무슨 말 되겠어? 연방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답 확인? 질문? 어떤 거? 안 돼? 말이 안 돼? 아니 그냥 뭐라는 거지? 그치, 모르겠지. 그래서 쌤이 어떻게 알았어? 일단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그렸어. 근데 그거 솔직히 확실하지 않아. 근데 26이 제일 어려워요. 그쵸? 너 마이너스 1이고 우리는 무조건 만나잖아요. 아니죠.
이렇게 돼. 위볼이랑 아포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치? 아 그럼 이건 무조건 아니야. 이 그림일 수가 없지. 이 그림이면은 애초에 직선이 움직이겠어, 뭐든지 이기겠지. 이게 개수가 여러 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초보잖아. 지금 중 누가 고정했어? 왼쪽 오른쪽. 기울기 고정이야, 점 고정이야. 정보죠. 점이 0,5 고정이 쟤야 지금. 그래서 기울기가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그치? 기울기가 m점. m 값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근데 그래도 어려워. 근데 입출만 먼저 해야지. 쌤, 네. 모르겠어요. 어떤 거? 아니 응. 이거 오. 이거 X 마이너스 접해? 얘가? 이제 얘 접해 안 돼. 아니 그거 확인해 봤어야지. 하는 것도 확인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얘랑 얘가 접하는 거. 이거 확인했는데 2에서 접한다. 2에서 접한다는 거지. 어쨌든 근데 응. 이거 때문에 이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너가 요 두 이차함수를 그렸잖아요. 위볼 하나랑 아볼 하나를 그렸는데 얘네가 접하는 이 점이 몇이야 지금 x도가? 2지. 근데 우리는 그 두 개씩 사이에 누굴 껴넣어야 돼. 그럼 그 직선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 공통으로 지나게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그러면 이제 내가 얘를 F, G라고 하고 얘를 H라고 했을 때 F랑 G도 2에서 접했을 거야. F랑 H도 2에서 접했어. 그러니까 너가 이걸 옆으로 이렇게 넘겼을 때 이 방정식을 풀면 뭐 돼야 돼? 2를 중근으로 가야 돼. 그러면 2를 중근으로 가는 식이 X제곱 마사 X 필사죠. 그럼 얘가 나오도록 하려면 A가 몇이야? B는 뭔 말인지 알겠지? 오, 26을 도전하는 재밌어. 하지만 아니 26 어려워. 한번 해보면 진짜 대박. 아 26 칸을 좀 넓게 줬어야 돼. 실수. 네. 왜냐면 4x 풀 4가 되잖아. 그럼 요거랑 갖다 붙으면 어떻게 돼? x제곱 2x 1이 되죠. 그것도 중근이지. 뭐가 중근이지? 마일이 중근이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얘랑 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새로운 녀석이 F랑 마일에서 접하면 걔는 G로 또 접할 수도 없겠지. 같은 점에서. 그래서 원래는 두 개를 다 계산해 볼 거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크리가 단축되는 거죠. 이런 관점을 비교해요. 좋은 질문. 상황은 그게 맞아. 근데 이게 5개가 되도록 하는 책 세우는 게 되게 쉽진 않은데 한번 잘 생각해봐. 됐어? 그림 잘 이거 근데 그림 그거 맞아. 아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식으로 지나가게끔 만들면 되니까. 26, 7이 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제작 한번 할까? 어디부터 제작해?
구라라고 할 것 같은데 야 마사분의 제곱하기 I 이거 틀렸어요? 틀렸어요? 채점 그치만 요거 고쳐졌죠? 지금 윤지 효연이 답하게? 됐어요. 저 그래프 못 그린 것 같아요. 그래프 아니, 그러니까 X축을 자꾸 안 아니 그려도 자꾸 이상해요. 아니 꼭지점이 아니 채점 좀 하게 저거 꼭지점이 아니 얘가 2콤비와 1콤 23이었는데 얘네 둘이 교점이 2콤마씩보다 많이 안 되는데요. 2,19가 왜? 아니 여기 아래 찍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나잖아요. 뭔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얘는 안 만나. 왜요? 안 만나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야? 범위가 있는 거야. 될 수 있는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이렇게 뭘 하래? 최대 최소를 합을 하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잘 파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야. 이렇게 생긴 그래프랑 안 만나는 그래프가 있는. 얘가 지금 기울기가 2죠. y는 2x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얘도 기울기가 있잖아. 조금 더 올라가도 괜찮겠지. 근데 언제까지 선을 넘을 수 있냐? 이렇게 접하는 순간은 y는 2x 플러스 몇일까? 이런 거 접하려면 얘가 몇일까? 얘랑 접하려면 옆으로 넘겼을 때 완전 조금씩 돼야 되죠. 상수가 몇이 나와야 돼? x 빼기 4x니까 4. A 네? A는 건 몇이어야 돼? 4가 되면 20. 그러면 얘가 얘랑 여기 되기 전까지 가야 되지. 여기도 되나? 되지 않아? 되고 있으니까 되네요. 되지. 요거랑 같아도 되나? 네. 되고 있으니까 그럼 A는 몇 부터까지? 최소? 얼마 되겠지? 그렇게 하면 돼. 어려운 거? 잠깐만. 아니 이게 그냥 12번이요. 아 13번. 그래 13번 4칸 줘도 되겠다. 근데 13번 내가 그때 얘기한 거 있었잖아. 요 나조건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지 않죠? 그것까지 달을 못 쓰겠죠. 다를 못 쓰겠어. 질문은 그거죠. 만약에 hx 네 칸이 맞다. 이렇게 있으면 h 2차로 생겼어요. 무슨 뜻이야? hx 무슨 그러니까 이 차함수 hx가 항상 이 항상성이 같아. 이게 진짜 꼭지점이 1,h1이라는 거지. 그럼 너 아보리 뭐 아보리 의미 이해가 보는 거지. 최소는 거지. 그럼 얘도 f
F마 G라는 함수는 1을 넣었을 때가 최소 이 뜻이야. F 빼기 GX의 축이 1이라는 거지. 아, 그러면 보고했는데 그것도 했어? 보고가 아니고 오, 잘했네. 그럼 너 다 적다 쓴 거야 지금. 그건 근데 축이 1인데 어디지? 아.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알려. 이거는 네 칸이 맞다. 5칸 줘야 되나? 모르겠어. 누가 불렀어? 26번은 근데 점수 M가 되려고 하면은 그런 내려가는 방식으로 생각해보는 게 맞아요. 내려가는 방식일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27번 풀었어? 오. 여기는 안 된다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가 너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고 한 거잖아. 네. 근데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거든. 그 중에 6, 마이너스 2. 아니 6이 안 되고 마이너스 2.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해. 어때요? 오, 잘 이해했네. 좋아. 여기는 왜 안 돼요? 그게 어려워. 그래서 좀 어려운데. 자, 쌤이 여기서는 26번, 7번 클리닉 해줄 거예요, 이따가. 딱히 지금 이거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일단 요거의 관계 봤어? 그냥 어디서? 맞나요? 만났어. 1하고 3. 1하고 3에서. 아이고, 그러면. 하나가 1이고, 하나가 3이다. 얘를 F라고, 얘를 G라고. 누가 위에 있어야 돼? 얘가 지금, 얘가 G지. 이 사이 돼야 돼. 얘가 아래를 모르게 위로 뭐야 둘다 어려웠어. 자 그러면 F는 완만하고 G는 가파른 거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얘가 지금 1이고 3이고 완만한 게 가파른 게 G고 우리
G가 위에 있어야 됩니다. 요 사이는 답이 아니지. 요 동네가 돼야 돼. 그치? 근데 요 두 동네는 지나갔을 때 이 부등식의 해가 두 개뿐일 수가 없거든. 왜냐면 범위잖아. 실수가 무수히 많겠지. 그래서 일단 쌤이 어떻게 해보겠어? 모르겠고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했어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래서 냈다 그리고 봤더니 사이에 껴있는 상황이 있어 없어? F, G 사이에 껴있는 상황이 있어 지금? 어디? 여기는 지금 둘 다 그래도 밑에 있고 이쪽 둘 다 여기 있지. 여기 둘 다 위에 있지. 지나가나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등호 빼고 봤을 때 FG 사이에 직선이 껴 안 껴? 안 껴. 근데 동시에 같을 수 있어? 네. 그게 어디야? 1이랑 3이지. 그럼 해가 볼게요. 이 그림체 다 두 개가 되지. 아 그러니까 요거네. 이렇게 되네. 이해됐어요? 그렇게 하면 돼. Why? 뭐가 있나요? 몇 번이에요? 8번. 8번? 갑자기 8번.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면 3시간 표현입니다. 저 3시간이요. 3시간 표현인데 왜 못 찾았어? 봤어? 자, 같이 해볼까요? 25번부터 해볼게. 25번부터. 자, 25번은 x제곱 x 플러스 1과 mx 플러스 n 그리고 3x제곱 마 7x 플러스 7이 나왔는데요. 얘를 fg라고 했을 때 f는 g를 먼저 처리를 해주면 교점을 먼저 찾아주면 정리했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 되면서 x만 3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했을 거예요. 이렇게 두 함수가 교점이 두 개가 나올 때는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f가 이제 넓게 그려진 친구고 f가 g는 가파르게 그려진 친구인데 상대적으로 그랬을 때 교점의 좌표들을 읽어보면은 하나가 1이라는 거고 다른 하나가 3이라는 거야. 근데 이건 선생님이 맞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기보다 일단 이 교점을 지나도록 그려보고 걔가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보자고 했어. 결과론적으로 가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런 직선이 생기겠죠. 결과론적으로 그냥 뭐 여기 나오지 않겠어 라는 느낌으로 일단 그렸어요. 자, 우리가 일단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직선까지 핑크색이 주황색과 연두색 사이에 감싸져 있어야 되잖아. 근데 보면은 1, 3, 4를 보면은 둘 다 밑에 있어. 감싸져 있지 않죠? 여기 3보다 클 때는 어때? 둘 다 핑크보다 위쪽에 있고요. 여긴 어때? 둘 다 위쪽에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에 껴있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 문제의 조건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항상 성립이 아니었어요. 그죠? 애초에 이건 항상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했어. 항상 성립이 아니고 이거에 뭐가? 해가 두 개뿐이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2차 부등식인데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해가 두 개뿐이래. 그리고 원래 부등식에는 실수 값은 무수히 많이 들어가지. 우리가 0과 1 사이라고만 하더라도 좁지만 이 안에 실수는 무한개란 말이야. 근데 두 개뿐이라고. 그러면 이 그림이 두 개뿐이라는 만족 하나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해가 있어 없어? 아예 없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세 개가 동시에 만나는 지점이 딱 몇 개 있어? 두 개. 두 개 있어.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래서
요런 상황들,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은 그래도 어쨌든 교점을 지나도록 그려보고 걔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 결과론적인 판단을 하시라고요. 시험 때는 그냥 어떻게 하냐, 그냥 대놓고 드립다 교점으로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다 1 넣었을 때 여기다 1 넣은 거랑 같다, 여기다 3 넣었을 때 여기다 3 넣은 거랑 같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너네 앞에서 풀 때 넘겨서 완전 제곱식이다로 되게 많이 풀었잖아. 예를 들어볼게. x제곱 3x 플러스 2가 있는데 여기에 mx 플러스 n이 있고 넘겼을 때 1에서 접해야 된다. 이거를 제대로 이해한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풉니다. 1에서 접한다면 여기 넘겼을 때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죠. 그러려면 n은 5가 돼야 되겠고 n은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잖아. 똑같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랑 얘가 어디서 만나야 되죠? 1, 3에서 만나야지. 그럼 옆으로 넘겼을 때 1, 3을 근으로 받는 방정식은 x제곱 마사 x 풀 3이죠. 얘가 나오도록 mn 값을 너네가 정한다고 하면 m은 얼마야? 5지? n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계산을 단축하는 방법이 되겠지. 그래서 5 마이너스 2, 그래서 10 빼기 2에서 답은 8이 되겠습니다. n5, n 마이너스 2, 2m 플러스 n은 8.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6이 제일 어려우니까 27을 먼저 할게요. 25랑 27이 같은 유형이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여기 있는 거 F, 여기 있는 거 G라고 했을 때 너네를 같다라고 이제 식을 한번 놔보고 시작하죠. 이제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2 2로 묶으면 x 마삼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아래로 볼록인 식이 있고 위로 볼록인 식이 있는데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가 각각 3이랑 마이너스 2다. 자, 근데 여기서는 A랑, 그러니까 요 거기에 이제 사이에 직선이 껴있다를 만족하는 게 A부터 B라는 범위로 나온대. 여기는 해가 두 개뿐이라고 했고 여기 범위로 나온대. 근데 우리는 그딴 거 모르겠고 일단 어떻게 해요? 교점을 지나게 일단은 그래요. 그러면 사실 최대 최소 문제는 아니죠. 근데 이제 얘가 최대 최소 상황이랑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야. 자, 일단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황색 위에 핑크색 위에 연두색이 있는 상황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i부터 3까지지. 근데 왜 최대 최소란 말을 했을까? 자, 지금 A, B 사이 간격 몇이에요? 5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여기가 마이너스였고 여기가 3이었는데 그냥 막 대충 이렇게 그렸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요 사이를 보면 어때? 주황, 핑크, 연두 되지? 대신에 A, B 사이 간격은 어떻게 됐어? 좁아졌어. 언제가 제일 커? 저때가 제일 커.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 구조상 요리 화이팅? 안녕? 그래서 어차피 결국은 경계, 교점에서 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모르겠으면 모르면 어떻게 해? 찍을 거잖아. 그냥 기왕 찍을 거면 교점을 지나게 찍으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너네 어차피 찍을 때 그냥 찍지 말고 그나마 너네가 얘기하는 제일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가보자고 하면 어쨌든 그게 다 교점을 지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두 점 지날 때라는 거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랑 똑같아. 내가 mx 플러스 n이랑 얘랑 교점이 어디여야 돼? y랑 3이어야 돼. 내가 식을 이렇게 넘겼을 때 나오는 식은 뭐여야 돼? y랑 3을 근으로 받는 2차 방정식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죠? 그럼 요렇게 나오도록 mn을 찾아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다 3 넣고 여기다 3 넣은 거 같다, 여기다 마이 넣고 여기다 마이 넣은 거 같다, 연립방정식 열심히 푸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중간고사 때도 계속 말했지만 다항식의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거는 연립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연립을 안 하고 풀 수 있는지를 아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하면 n은 얼마 하면 되니? 마스 하면 되죠? n은 2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b 빼기 a는 최대인 상황에서 b 빼기 a는 5가 되고요.
n 플러스 n은 y가 돼서 다 합쳐주시면은 3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됐어?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그리고 대망의 26번. 이거는 여기 프린트에 내가 중간에 제일 많은 부분은 난이도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일일이 설명을 못 해줄 것 같아서. 근데 만약에 난이도 표시를 하자면 얘가 유일한 별 5개짜리 문제야. 제일 어려운 문제. 이거요. 26번이요. 풀었니 혹시? 못 풀었어? 풀긴 했어. 몇 나왔어? 4번. 오? 4번 맞아요. 자, 26번. 자,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항상 성립했잖아. 그치? 쌤이 아까 처음에 3가지로 너희한테 케이스를 나눠줬어. 첫 번째, 얘네가 접할 때 항상 성립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접할 때? 접할 때 항상 성립할 수 있었죠. 그치? 두 번째, 얘네가 2점에서 만나. 항상 성립할 수 있었어? 이때는 이걸 가지고 찾긴 할 건데 항상 성립할 수는 없었죠? 그치? 그러면 세 번째 상황은 뭐가 있었어? 이렇게 있는데 2가지 있어. 기울기가 일정해서 요 사이에 수많은 직선을 다 커버하는 이런 경우. 그치?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기울기 대신에 누가 일정했어? 어떤 고정된 점이 있어서 기울기 최소 점이죠. 이렇게 돼가지고 직선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지금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얘는 항상 성립할 수 있지만 유일하죠. 유일해. 얘네는 유일하지 않고 최대 기울기, 최소 기울기, 혹은 최대 절편, 최소 절편 이런 식으로 범위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어디다 분류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로 이제 분류를 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왼쪽 오른쪽 중에 어떤 거예요? 오른쪽. 오른쪽. 왜 오른쪽이죠? 점. y 절편이 5로 일정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거로 이제 시작을 해야 돼. 근데 얘는 다른 문제랑 다르게 그래프의 위치를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x축, y축. 저 녀석은 어떠냐? 여기가 얘가 이제 사실 x축, y축까지 필요 없네. y축은 좀 필요하거든요. y축만 그릴게요. 일단 위로 볼록이면서 축이 얼마야? 축이 1이죠. 여기 y절편도 1이고 축도 1인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축이 2분의 5니까 더 멀고 y절편은 저기 뭐 n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애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 그린 거예요. 얘는 y절편이 n이고 축은 2분의 5니까 조금 더 멀리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y절편이 5니까 뭐 1보다는 크게 어딘가에 그려지겠죠. 만약에 5가 한 여기쯤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자기의 최대한 밑으로 그리면 여기 접한 겁니다.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이때 m의 값이 최소가 되는 거고, 최소란 말 아직 안 쓸게요. 일단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접하게도 그릴 수 있는 거죠. 여기 접하는 점이 2분의 5는 아닐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얘는 n이 안 나왔어. n이 안 나왔지. 여기는 식이 완벽하게 있지. 얘랑 얘를 접하게 하는 건 우리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같다라고 해서 먼저 완제를 만들어 줍시다. 자, 옆으로 이렇게 넘겼을 때 x제곱 더하기 n-2 x 더하기 4가 뭐가 돼야 돼? 완제가 돼야 되지. 그럼 완제가 되려면 이 가운데 값이 2가지야. 물어보고 n-2가 4 아니면 마사지. 근데 얘가 4가 되면, 잘 생각해봐. 얘가 4가 되면 접점의 좌표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지금 얘가 1이면 이 접점의 좌표는 알파는 1보다 크게 나와야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가 4가 되면 안 돼. 몇이 돼야 돼? 마사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 네. 얘가 마사가 돼야 돼. 그럼 m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가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최소값 m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울기는 이때가 최소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몇 개가 된다고 여기? 다 5개. 5개. 그럼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또 뭐가 되겠어? 마일, 0, 1, 2는 되고 3은 네.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에 기울기 마일짜리 직선도 그려주는 거고 마일짜리 뭐 0짜리 이렇게 다 그려줄 수 있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자 얘가 안 된다고 했지. 그래도 우린 안 된다에 일단 맞춰야 돼. 자 얘가 만약에 m 값이 3이라면 여기가 만약에 3이라면 너네가 이걸 옆으로 넘겼을 때 나온 식 있잖아. 요거를 이렇게 넘겼을 때 나온 식 x제곱 빼기 5 플러스 m mx 더하기 m 마이너스 5인데 m이 만약에 3이라면 여기가 8이 되죠. 그럼 상수가 몇이 돼야 접하는 거지? 16이 돼야 접하는 거지. 그래서 m 값이 3이라면 n이 16이 돼야 돼. 애기 5가 16. 그렇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21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n이 3일 때 m 값이 21이 돼야 돼. 그러면은 m 값이 2는 되고 3은 안 되게 하는 거니까 그냥 요 경계랑 요 경계값을 지금 계산하는 거야. 다시 m이 2일 때로 다시 되는 거지. n이 2일 때. n이 2가 되면 여기가 7이 되죠. 여기가 7이 되죠. 그러면 2분의 7의 제곱하면 여기가 4분의 m이 2일 때야. m이 2일 때가 되면 여기가 4분의 49가 되잖아요. 저게 대충 12점 얼마지? 거기다가 5 더하면 여기가 뭐가 돼? 17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이제 잘 생각해봐. 만약에 지금 이 함수에 대해서 n 값은 조정할 수 있어. n이 17점 얼마 요 값이 딱 됐다고 했을 때 그때 기울기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2까지 올라갈 수 있지. 그치? 그러면 마이부터 2까지 5개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n 값은 우리의 n 값은 5보다 17점 정확히 말하면 17.25인 거죠.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돼. 근데 n이 만약에 뭐가 되면 21이 되면 그때는 이 접하는 기울기가 몇이 돼? 3이 되고 그게 되기 전까지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값은 21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이거 뭐랑 비슷하니? 너네 막 그 연립부등식 푸는데 정수의 개수가 몇 개랑 몇 개다라고 하면은 이 뭐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A가 몇이랑 몇 사이인데 누구랑 같아야 되고 누구랑 같으면 안 된다. 그거랑 되게 비슷하지. 결국 부등식은 경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그 경계에 대해서는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처럼 그냥 접근하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가능한 n 값은 몇부터? 18, 19, 잠깐만 20까지인가요? 잠깐만 21이 되나? 등호가 없어.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가 21이 돼도 괜찮죠? 등호가 없으니까 21이면 요때 기울기 3이긴 한데 그때는 접하니까 저게 하나 넣으니까 게 아니지. 그래서 21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39, 78 몇 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쉬운 시간 하겠습니다. 저도 써본 거 아니에요? 시간 안 돼?